예, 럭비라는 경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좀 비인기 종목인데 스포츠와 사회 속에서 인간성, 사회성을 스포츠와의 연관성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화 중에서 케빈 코스트라는 미국 영화 중에서 주연을 한 영화 중에서 드래프트라는 좀 재미있게 봤는데, 제가 이제 스포츠를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는 육상을 해서 뭐 도체육대에 나가서 또 전국체전 이렇게 도체육대 가서 입상도 하고 단거리를 저는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그 이제 합숙도 하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좀 전문적인 선수 생활을 좀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또 육상도 하면서 축구를 또 이렇게, 예, 또 육상을 잘하면 원래 또 좀 운동을, 축구라는 스포츠를, 예,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제 이제 개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예, 검투라는 스포츠를 좀 배워서 프로로 이렇게 이제 데뷔하는 과정까지는 가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때, 예, 공사를 20대 때 입학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때는 이제 육사해서 공사가 축구, 럭비, 육상을 해서 이제 따로 일반 생도들 중에서 뽑아서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라는 1년에 가장 큰 행사, 군의 가장 큰 행사, 뭐 TV 중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처음 럭비를 접해서 몇 년을 해봤는데,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럭비라는 게 좀, 이런 다양한 스포츠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그때는 힘들어서 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스포츠와 그 사회성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드래프트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3대 스포츠라면, 북미 3대 스포츠라면 야구, 농구, 4대 스포츠네요. 농구, 야구,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아메리칸 풋볼, 이렇게.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사실은 아메리칸 풋볼입니다. 뭐 농구도 인기 있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인기 있는 방송이 아메리칸 풋볼인데, 뭐 연봉도 제일 세죠, 프로 선수들은. 미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야구도 많이 하지만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거의 미식 축구가 부가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개념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전문 프로 선수, 축구는 클럽을 만들어서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하죠. 차범근 축구 교실 뭐 이렇게 아예 클럽으로 축구 선수들을 키우는데, 미국에서는 조금 달라요. 야구든 풋볼이든 뭐 비학점 이상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돼야 할 수 있고, 성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대학 입학할 때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공부, 학업과 스포츠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합니다. 학점이 안 되면, 예,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좀, 예, 그런 면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뭐 우리 때 제가 마산고등학교라는 야구부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 학생들 1년에 한두 번도 교실에 안 들어옵니다. 학생인지 야구 선수인지 모를 정도죠. 지금도 실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참석은 하겠지만 공부는 거의 포기, 뭐, 예, 그런 상태로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 드래프트라는 영화도 보면 재밌는 게, 미식 축구 드래프트가 뭐냐면, 그 한 해에 미식 축구 구단들이 고등학교 졸업생, 뭐 대학 졸업생, 뭐, 네? 이렇게 아마추어 선수들을 1번부터 순위를 1라운드 해가지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1라운드에 3명씩 뽑는 겁니다.
그 30개 메이저리그 같이 30개 구단이 있으면 예, 그 해 성적이 제일 나쁜 구단이 1라운드 1픽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니까. 예, 그 전에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구단이 1라운드 1픽을. 그래서 제일 좋은 선수를 가장 먼저 지명할 그 권리를 그 막 행사처럼 합니다. 영화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완전히 미국의 매스컴들이 주목하고 그 해에 1라운드 1픽이 누가 되느냐, 1라운드 안에 들어간 선수가 예, 어디로 가느냐가 미국인들의 축제처럼 막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드래프트라는 영화, 그걸 다룬 영화인데 케빈 코스트너라는 영화 배우가 거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클리브랜드 축구팀의 단장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사장이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가족이 하는데 그 이제 그 해에 누가 봐도 고등학생 선수인데 1라운드 1픽을 받을 수 있는 주목받는 선수가 있어요. 커트백인데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조사합니다. 그 학생 뒷조사를 다 해요. 이게 불법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교우관계, 집안 환경까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성장해? 연구 다 찾아냅니다. 신인 선수, 축구 선수,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 선수를 뽑는데, 야구를 뽑는데 왜 집안하고 그 학교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볼까요? 성적만 보면 그 친구 버릇까지 다 봅니다. 특히 팀 동료들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케빈 코스트라는 친구가 주목받는 그 친구를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 뭐 이렇게 그 고등학교 대학교 팀들의 감독들은 좋은 이야기만 하겠죠. 근데 막 직원들이 알아내다가 우연히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친구 생일날 아무도 팀 동료가 생일 파티에 오지를 않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뒤면 드래프트에 참가해서 이 선수를 누가 봐도 당장의 프로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커트백인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선택을 해요. 근데 뒤에 알고 왜 그런지를 알아냅니다. 이 친구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케빈 코스트너가 갑자기 그걸 다른 팀한테 뭐 그 이제 중간에 그걸 넘겨버리고 그 친구를 포기하고 다른 친구를 어쨌든 교환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다른 친구를 보고 그 친구는 다른 팀들도 이 친구가 선택을 안 하고 넘겨버리니까 계속 다른 팀들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1라운드 이상이니까 자꾸 밀려나가서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학교 생활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반드시 학업을 병행하고 그리고 그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드래프트나 이런 데서 미국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래프트 할 때 그 학생들의 모든 뒷조사를 다 합니다. 특히 교우관계, 사회성,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회적 정의, 가치 이런 것들을 머리고 아니고 스포츠를 통해서 걔가 그런 신인이 선수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체득하도록 하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제 럭비 경기를 잠깐 이야기해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육상이나 이런 건 좀 고독한 운동이죠. 개인 운동. 축구는 11명이 하는 팀원이 하지만 프로축구가 지금 활성화돼서 아주 인기 있죠. 월드컵도 제일 인기 있는 구기 종목이긴 하지만 메시나 팀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메시나 이런 친구 한두 명이 그 호날두 같은 유명한 선수가 있는 팀이 있으면 사실은 그 팀이 좀 강팀이 되죠. 그리고 그런 특출한 선수들,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이 사실 그래서 브라질이 개인기가 워낙 유연하고 어릴 때부터 몸도 유연하고 어떤 개인기가 축구는 사실은 기술이 좀 더 중요한
스포츠라고. 물론 팀워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기도 무시 못하죠. 한국이 아시아권 선수들이 잘 안 되는 게 남미처럼 선수들 좀 부드럽지가 못해요. 개인기가 안 뛰어납니다. 그래서 1대1에서 축구는 1대1에서 강해야죠. 그죠? 잘 아시죠? 아이고,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럭비라는 운동은 어떠냐면 15명이 하는데 럭비라는 생소하실 거니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영국 럭비 하이스쿨에서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한 선수가 장난삼아 공을 들고 뛰는 거예요. 그걸 본 체육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낸 게 럭비라는 경기입니다. 그 럭비라는 경기를 본떠서 훨씬 다양하게 좀 재미있게 가미한 게 미식축구입니다. 그럼 미식축구하고 럭비하고 어떻게 구분하냐? 제일 쉬운 방법은 장비를 착용하고 막 들고 뛰는 거는 미식축구고, 장비 없이 들고 뛰는 거는, 공을 들고 뛰는 건 럭비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두 경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인 차이는 뭐냐면 럭비는 손으로 앞으로 전진 패스를 못합니다. 우리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못해요. 업사이드가 됩니다. 축구처럼. 근데 미식축구는 커트백이 앞으로 던질 수 있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전술적으로. 다른 규정도 많이 차이 나지만 제일 큰 차이점. 근데 이 차이점이 두 경기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앞으로 패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발로서는 차서 앞으로 찰 수 있습니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럭비는 15명이 하는데 뭐 반은 앞에 스크럼이라고 그러죠. 양쪽에 이렇게. 미축구도 마찬가지죠. 스크럼. 힘 좋은 선수들이. 그 다음에 스크럼 짜서 힘으로 힘 좋은 선수들이죠.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축구 같은 풀백,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게 허리 역할을 하는 6, 7, 8, 7, 8, 9, 10번, 이런 7, 8, 9번. 그 다음 10번부터 15번까지는 뒤에 백스라 해가지고 이제 좀 빠른 주력을 빠른 친구들이 양 팀이 15명이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좀 격렬하죠. 격렬한데 의외로 큰 부상 잘 안 당합니다. 정말 재밌는 게. 자, 실제 럭비라는 경기는 럭비 월드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7인조 럭비도 있고, 유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국에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 대학이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죠. 1년에 한 번씩 경기를 합니다. 조정 경기, 뭐 럭비 이렇게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조기축구처럼 럭비가 조기화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럭비합니다. 명문고등학교에서. 미국도 미식축구 다 하죠. 중고등학교 때. 미국은 축구 잘 안 합니다. 아메리칸 미식축구를 하죠. 학교에 축구 안 해요. 거의 뭐 하기는 합니다. 이전에는 거의 안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보급됐는데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본따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가 하는 사명문 사립 대학 두 팀이 1년에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연고전이라는 게, 물론 고려대학에서는 고연전이라고 그러죠. 축구, 야구 이렇게 럭비, 아이스하키, 농구 5개 이렇게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축제. 옛날에는 막 방송도 해줬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상군사관학교도 럭비부가 있었던 거예요. 대표생 완전 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매일 고기 먹고 식사부터 완전 별도로 이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제가 럭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좀 주력이 빨라서 육상을 했기 때문에 뒤에 백스에 주로 뭐 미드필더나 백스 이쪽에 주로 했는데, 플랑카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백스 이쪽에 했는데, 처음 럭비공을 만져보는데 산업균형이 좀 럭비를 우리 동기들이 다 하기 하치를 쳐서 도망갈 정도로 정말로 강제로 이렇게, 뭐 군대니까 그죠? 정말 힘들게 시키니까 뭐 그 당시는 하기 싫었고 이랬는데, 이제 연고전 대비해서 상군사관학교 체육대학 10월달에 같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 학교에 합숙하러도 오기도 하고, 우리가 또 연대나 경희대 이런 데 가서 시합을 하게 되나. 그 당시에 뭐 연대, 고대, 경희대가 제일 강팀이었어요. 국가대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팀인데, 그런 친구들하고 경기를 했어요. 우리 3, 4학년 선배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산학교 가서 럭비 잠깐 배워가지고 그 국가대표급 선수들하고 한 거예요, 경기를. 그러니까 얼마만큼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완전 지옥 훈련이죠. 럭비는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묘미가 앞으로 패스를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왜 캠브리지나 이런데, 그 다음에 뭐 믹스 축구를 중고등학교 다 하고 유럽에서 럭비를 중고등학교 때 다 안 하는 학교가 없을까요? 프로 리그도 있습니다. 프랑스 뭐 이런 데 다 럭비 있습니다. 축구보다 훨씬 사실은 아주 학원 스포츠로서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 축구는 기술이 좀 중요하다고. 근데 럭비는 사실은 힘을 쓰는 친구들, 허리 역할을 하는 친구들, 빠른 친구들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게 너무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앞으로 패스를 하면 미식축구처럼 주력이 빠르거나 개인기를 발휘할 역량이, 커트백이 공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패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럭비는 앞으로 패스를 못한다는 얘기는, 공을 들고 내가 앞으로 전진 안 하면 우리 팀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공을 탁 잡는 순간 상대가 달려들면 나한테 태클이 들어오겠죠. 마찬가지, 상대가 공 잡으면 내가 태클 들어가죠. 앞으로 전진하면서 뒤로 패스를 반드시 뒤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뭐 국가대표급 선수하고 주력이 워낙 차이 나면 모르겠지만, 같은 비슷한 레벨이 경기를 하면 사실은 럭비가 강팀이 되려면 팀 전체가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물론 야구도 마찬가지죠. 뉴욕 양키스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투자해도 물론 우승은 제일 많이 했지만, 매년 투자한 돈의 연봉에 비하면 뉴욕 양키스가 매년 우승해야 됩니다. 근데 템파베이 같은 팀 보세요. 연봉 순위가 28위, 29위인데 월드 시리즈 갑니다. 이게 스포츠죠. 케미컬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그 팀에 뭔가 기술적인 요인을 떠나서 그 팀원들끼리의 끈끈함, 지도자와의 신뢰, 선수들 상호간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플레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약체 팀들이, 저연봉 팀들이 메이저리그나 미식축구나 럭비에서 우승한 대단한 경기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포츠와 사회성을 이야기하면서 럭비는 그런 걸 가장 현존하는 스포츠 중에서 럭비는 그런 사회성을 기르고, 자기가 더 최선을 다하고, 상대가 전진하면 내가 태클을 해줘야지, 그죠? 막아낼 수 있죠. 내가 태클을 안 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으면 우리 팀이 계속 밀립니다. 우리 팀 선수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클은 부상의 위험을 안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수비 때 해줘야 되고, 공격 때는 내가 들고 상대 태클을 부딪혀서 앞으로 나가줘야, 그리고 또 기회를 만들어주는, 우리 팀원한테 기회를 만들어주는 팀이 강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자기 몸을 바쳐서 태클을 하고, 내가 상대 태클을 내가 이겨내서 우리 팀원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주는 스포츠 럭비의 원리가, 강팀이 되는 원리가, 제가 봤을 때 그런 운동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죠. 사회성을. 그러니까 리드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길러준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미식축구를 중고등학교 때 하는 이유가, 물론 프로 되는 선수들을 위해서 하는 선수 있지만, 유럽에서 학원 스포츠로 럭비를 더 많이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사회는 과연 그렇습니까? 일반 학생들은 운동 거의 안 하죠. 안타까운 현실.
오로지 내신의 경쟁에 매몰돼서 동료들을 경쟁 상대로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자기만 잘하면 되죠. 공부는. 심지어 학교의 운동장에 체육시간도 제대로 보장 안 하죠. 우리나라 교육이.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공부 거의 안 합니다. 내신으로서 친구들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실상은 경쟁하도록만 되어 있고 체육 수업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스포츠를 하는 걸 교육적 이념으로 갖고 교육부가 그걸 장려하지도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사회성과 자기 희생, 리더십 이런 것들을 몸으로 어릴 때부터 습득해서 자란 학생들과 나중에 그 사회에서 정치적인 사회의 어떤 리더, 어떤 위치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역할과 우리나라처럼 물론 우리나라도 다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스포츠가 보편적으로 어떤 사회성을 길러주고 리더로서의 어떤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30년, 50년 뒤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뛰어난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약자를 배려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사회적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교육 시스템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수능에만 교육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 럭비를 통해서 제가 그런 좀 정치적인 의견까지 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의식 있는 분들이 이런 우리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처럼까지 당장에 못 쫓아가도 사회의 어떤 리더를 길러낼 수 있는 진정한 리더를 길러낼 수 있는 사회 공헌하고 자기 희생과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리더들을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진짜 한번 점검해보고 하루빨리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감하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